네, 안녕하세요. 내과 수의사 손성지. 외과 수의사 엄태우입니다. 네. 원장님 혹시 달리라는 강아지 아세요? 달리 알죠? 음, 그 폼에 이렇게 막 동글동글하고 몇 년 전에 그 간식 기다리는 그 강아지 짤 이런 걸로 엄청 사실 되게 유명하고 최근까지도 사실 이런 소식이나 이런 거 좀 보던 환자인데 제 주변에서 팔로우하고 좋아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우연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 달리가 심장병 수술을 했다고. 아 수술했어요? 네, 그쵸. 굉장히 어. 흔치 않은 건데, 그러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음. 구독자 뭐 26만, 7만 정도 되는 인플루언서 강아지잖아요. 대단하네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그 강아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강아지 심장병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음.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뭐 어디 자료를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매끄럽게 다룬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심장병에 관련된 얘기는 사실 그쵸. 좀 다양하게 많은데 심장 수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분들이 되게 생소한 내용일 수 있을 맞아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달리가 심장병 있고 우리나라에서 진료받고 뭐 약 먹고 이런 거까지는 내용을 봤었는데 그것도 벌써 한 1년 이상 지난 것 같아서 이번에 그쵸. 수술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강아지 사망률 1등,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강아지 심장병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특히나 진부하게 강아지 심장병이란 뭐 어떤 약을 써요 이런 게 아니라 강아지 심장을 완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강아지 심장병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강아지 심장병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음. 뭐 독보적인 사망률 1등이죠. 그쵸? 그쵸. 음. 특히나 국내 같은 소형견들 위주로 있는 이제 동물들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나이가 들면은 진짜 거의 한 80% 그러니까요. 이상은 다 심장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일단은 저희가 뭐 심장 수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음. 소 원장님께서 내과적으로 또 네. 많은 환자들 관리하고 계시니까 네. 간단하게 한번 음. 강아지 심장병에 대해서 소개 한 번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자료가 있고 저희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 한국 같은 초소형견 시장에서는 대부분 판막 문제가 많아요. 음. 그 판막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천판이라고 하는 그런 판막이 나이가 들면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뾰족해야 되는 판막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막는 거랑 이렇게 막는 거랑 그 차이가 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역류가 좀 발생합니다. 그 말 심장에 역류가 발생하게 되죠. 그쵸? 네. 말하자면 이제 심장에 있는 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문이 삐뚤어지면은 그 사이로 갑자기 이제 찬바람이 막 그쵸. 들어오겠죠. 그런 것처럼 이 문이 딱 알맞게 맞춰지지가 않고 모양이 변하면서 그 사이로 피가 역류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은 지금 현 시점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심장병을 치료한다는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네. 심장병을 관리한다가 맞고요. 음. 저희가 약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대증요법입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심장이 펌프질을 잘 못하니까 물이 막 정체가 생겨요. 그걸 저희가 울혈이라 그러는데, 음. 그런 우렬되는 부분들을 빼주는 이뇨제라던가 혹은 뭐 심장을 조금 더 앞쪽으로 잘 짜줄 수 있는 방심제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근본 치료가 아니라 대증요법, 그렇게 약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약간 삶의 질을 높이는 거긴 하지만 완치라던가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약이 또 보호자님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가 약들입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약이 나오고, 약값이. 그리고 또 약 자체가 대표적으로 콩팥이나 췌장이나 이런 부분에 독성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또 말할 것도 없고, 음. 보호자님들께서 정말 정말 최소한 하루에 2번씩 약을 먹여야 되고요. 여행도 못 가요. 여행도 못 맞아요. 가고 네. 심장약을 계속 먹여야 되고, 음. 그리고 보호자님 삶의 질이 엄청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심장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관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었는데 요즘 그게 좀 바뀌고 있죠, 그쵸? 그렇죠. 이제 강아지들 우리 그러니까 수의학도 계속 발전을 음,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 하는 걸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건데 사람에서는 심장이 있고 심장 안에 있는 문이 고장난 이제 질병이니까 어? 문이 고장났어? 그럼 문을 고쳐야지. 이렇게 이제 무조건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2008 폐쇄부전증으로 인해서 심장병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이 문을 고치는 수술을 진행이 더 되기 전에 빠르게 이제 좀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약으로 관리를 하기보다는 수술을 통해서 완치를 음, 시키는 개념으로 훨씬 더 접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이 아니라 수술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서는 네.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죠. 어, 일단은 제 얘기를 잠깐 하면은 국내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강아지 심장 수술 이렇게 하면은 전 세계도 몇 군데가 없어요. 심장 수술하는 병원들이. 일본이 보통은 이제 제일 이제 선두에 나가는 음, 심장 수술에서는. 음, 예전엔 전부 다 심장 수술 안 한다고 했어요. 그쵸. 동물은 심장 수술 못 한다. 너무 작고. 음, 사람은 이제 뭐 나이가 들고 뭐 심장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신생아도 뭐 3kg, 4kg는 음, 되는데 얘네들은 체중은 3kg인데 그쵸. 몸은 80살인 거야.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이 괴리가 있고 이런 해부적인 구조가 너무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아지는 심장 수술을 하면 죽는다가 음, 일반적인 얘기였는데 그쵸. 이게 또 우리 일본 쪽이나 이런 데는 약간 특이하게 접근을 해요. 늘 이렇게 파고들기 이런 거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네, 모든 그러니까 분야에서. 맞아요. 그래서 약간 매니아 이런 식으로 파고들기를 해서 그 심장 수술 "아니야. 나는 이거를 수술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라고 해서 막 결국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막 파고들어서 음, 일본이 지금 이 분야에서는 제일 선두에 있고 음, 그 이외에는 이제 뭐 런던이나 이제 음, 그런 영국 영국. 쪽에서도 이런 심장 수술 센터가 있고 음, 우리나라도 이제 의학하면은 빠지지 않죠. 그래서 음, 우리나라가 재작년에 어, 아니다. 3년 정도 됐겠다. 3년. 3년 정도 전에 첫 번째로 심장 수술을 성공을 했어요. 2 년에서 한 3년 정도 됐겠네요.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심장 수술에 성공한 팀에서 같이 이제 수술을 들어갔던 수의사가 이제 저고 잠깐 이제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이제 강아지들의 심장을 직접 뛰고 있는 심장을 내가 멈추고 수술을 한 다음에 칼로 갈라보고 음, 다시 그 심장이 뛰어서 그 강아지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를 본 수의사는 국내에 뭐 5 명도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음, 그래서 되게 좀 일반적인 수의사들보다는 조금 이제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 음, 그런 경험이 있고 그렇네. 그래서 제가 그런 심장 수술에 대해서 뭔가 보호자분들이나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께 해 음, 드릴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음, 다른 데서는 아마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해 그쵸. 본 사람이 없으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던 전국의 5명이 아닌 수의사 입장에서 5 명. 예, 네. 저는 거기 못 들어가 봤으니까. 네네. 그쵸. 저는 뭐 열심히 약 쓰는 수의사니까 음. 몇 가지 어떤 청취자의 위치에서 궁금한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이 수술이라는 게 뭐 한국에 이제 성공을 한 적이 있으니까 좀 어떤 수술이고 뭐 어떻게 한국은 들어왔고 뭐 요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심장 수술 자체가 이번에 그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어요? 어우, 저 봤어요. 저도 엄청 재밌게 잘 봤었는데 약간 그 닮은 것 같은데? 어. 약간 그 살 쪼끔 더 빼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좀 이만하고 그렇게 돼서 그 핵폭탄이란 것도 엄청 대단한 이제 인류의 그럼요. 발견인데 그 핵폭탄이 그 우리 발명된 시기보다 음. 이제 사람 심장 수술하는 시기가 더 늦어요. 본격적으로 수술이 들어가 보통 아. 이제 한 60 년대 70 년대쯤부터 그렇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나서야 수술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음. 된 거고 그때부터 사람 수술은 되게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음. 여러 가지 기법들도 있고 한데 동물들은 아직 전혀 거기에는 이제 못 따라가고 음. 이제야 나라들에서 이런 거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 음. 보고 이제 그런
초창기에 어떤 탐구자들이 음. 도전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양상인데. 그렇구나. 사람도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고, 한국에서는 한 2, 3년 전에 처음으로 성공한 네, 맞습니다. 그런 정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일단은 심장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보호자분들이 이제 "얘는 심장병이 있어요."라고 하면은 보통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헉, 그럼 수술해야 되나요?" 라고 맞아. 하면 첫 번째 질문 그게 맞아요. 있죠. 맞아. "수술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저는 이제 되게 전곡을 잘 찌르신다 이렇게 말씀을 음, 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심장 수술이 가능한지도 몰라요. 음, 심장 수술이 됩니다. 아니면 강아지는 심장병이 생겼을 때 수술을 해야 돼요. 라는 식으로 나는 안내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약 먹는 질환인지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맞아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우리 심장이라는 장기의 특수성인데, 우리 사람 이제 뭐 죽거나 이런 거는 물론 이제 뇌 쪽을 판정을 조금 더 많이 하긴 하지만, 네. 결국 우리 사람 심장이 안 뛰면은 죽은 거죠. 그쵸. 네. 사망 선고는 음. 심장이 안 뛰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런 심장이 뭐 짧게는 몇 분이라도 몇 음, 초라도 우리는 태어나고부터 뭐 태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멈추지가 않는 음, 이제 장기인데, 그 심장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일단은 심장을 수술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심장을 세워야 돼요. 심장 서면 죽는데 어떻게 하죠? 예, 그것도 이제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몸에 있는 피가 심장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피가 차 있으면 또 심장 안에 문이 전혀 안 보이니까. 그래서 피를 몸 밖으로 다 뺍니다. 음, 굉장히 특이한, 이게 말하자면 이런 게 가능해, 약간 마법 같은 음, 그런 이제 과정들이 들어가게 되고, 뭐 심장병 단계나 이런 걸 또 뭐 원장님이 음, 또 간단한 기대 수명이나 단계나 이런 걸 또 얘기를 해 음, 주시면은 네.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강아지 심장병은 보통 총 5개로 나뉩니다. 5개로 나뉘고 정상의 심장을 A단계, 그 다음 단계를 B단계, 그 다음 단계를 C단계, 그 다음을 D단계라고 하고요. B단계는 다시 B1 단계, B2 단계로 나뉘어요. 그래서 A단계, B1 단계, B2 단계, C단계, D단계 이렇게 총 5개로 나뉘는데 보통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를 저희가 C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폐수종이라 그래서 폐에 막 물이 차서 숨을 헐떡이는 그 증상. 네. 그 증상이 생겼을 때 보통 수의사들이 말씀드리기로 뭐 1년에서 한 2년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면이라고 말씀드리고 뭐 주변에 뭐 제 애기는 뭐 3년 살았어요. 뭐 저희 애기는 뭐 4년 살았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뭐 약간 사람 주량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제 주변에 뭐 소주 6병 듣는 뭐 병을 먹는 그런 친구도 있고 뭐 그렇지만 보통 사람은 뭐 한두 병 먹는다 하는 것처럼 일단 한 1년에서 2년을 보고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기대 수명을 심장 수술을 통해서 상당히 늘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완치도 하고 이렇게 네.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약을 아예 안 먹는 환자도 있고. 꽤 많-